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3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2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충년 기묘월 정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이,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다?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묘월의 일간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지화는 병화, 등촉지화는 정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특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숯불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고 하면, 정화는 등축지화로서 인위적인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성인 목이 있어서 일간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촛불은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줘야 되고요.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 있어야 되고, 전기불 같은 것은 뭐가 있어줘야 돼? 전기가 일단 들어와야지 정화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단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목이 많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일간 정화도 마찬가지로 화이기 때문에 정화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이거는 이제 병화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자, 이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묘월은 역시나 목이 가장 왕한 시절, 목의 제왕지가 되죠.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기 때문에, 제가 인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간목을 있어도 좋겠지만은 언급 안 해도 되는 것이, 월령, 인월은 월령 자체에 간목이 있었지만은, 묘는 그 안에 지장간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목을 쓸 수 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습목이 되죠. 자칫 잘못하면은 젖은 풀이 정화를 꺼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 간목, 인목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 묘목을 쓸 때는 경금으로서 묘목을 갖다가 적절하게 억제시켜 주지 못하면 습목은 정화를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월도 경금을 필요로 하지만 묘월도 경금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은 별도로 또 있어줘야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 중에 있는 간목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묘 중에 있는 간목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간목을 치용하되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을 해서 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정화가 아름다운 불꽃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다시 목화가 왕해져 가지고 정화가 굉장히 생왕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임수를 써서 수보 양광해 준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정화가 그 밑에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개수 보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겠고, 무토 기토가 너무 많아 가지고 또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회기무광되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국을 보는 것이 되겠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고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일까요? 라고 했을 때,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가 잘 되지 않은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중화는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바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것? 바로 일간이죠.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기 때문에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서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주로 관성 또는 식상재성을 용신으로 치용하게 되고요.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돕기 위해서 비견이라든가 인성을 용신으로 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습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난 조습을 고르게 맞추는 것을 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된 사주는 어떤 사주? 왕세와 한열이 주로 잘 중화된 사주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울로의 흐름이 바로 용신에 적합하게 흘러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를 분석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와 같은 개념이고요. 역시나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묘목도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화가 음목을 받습니다.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목화의 관계는 목생화, 목이 화를 생하는 관계가 되니,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 있는 묘목이 일간 정화를 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를 생한다 일간인 정화인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생아자라고 표현하고요. 생아자는 우리가 육친으로 인성으로 구분하면서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으로서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원령 자체가 인성이기 때문에 원령 의 생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인성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발열정자가 있죠. 나를 낳아준 생모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적모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모는 아닌데 계모라든가 서모 같은 분을 우리가 편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꼭 그렇게 정인만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 국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정인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편인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흑백 논리로 나눠서 정인이 좋고 편인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죠? 항상 상황에 따라서 유의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일간과 전체 국세를 잘 살피는 안목을 가져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니 이것은 편인이 되는데,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당연히 편인 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병화가 약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했죠. 등촉지화. 그래서 정화는 습목이 많게 되면은 오히려 정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불을 꺼트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젖은 쑥이라든가 젖은 풀에다 불을 붙이면 불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묘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습목은 제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마른 풀, 젖은 풀은 제거를 하고요. 다시 쌩쌩한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이 왕한 것을 경금이 다시 이렇게 작벌해서 정화를 생해 줄 수 있다. 값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지로 임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서 정화가 생왕해지면 임수를 치용해서 정화의 빛을 보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이렇게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인월과는 달리 묘월은 습목이기 때문에 자칫 습목이 정화를 꺼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 있는 묘 중에 있는 본기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지지에 있을 때보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그 오행이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보죠. 예를 들면 지지에 인목이 있는데 인의 뿌리를 두고 간목이라든가 을목에 투출한다든가 인의 뿌리를 두고 병화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그 오행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목왕절인 묘월에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니 목은 더욱더 왕해진다. 그러면 목이 화를 생하니까 정화 입장에서 좋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 을목 묘목은 쓴목이 되죠. 물이 묻어 있는 풀과 같다. 마치 쑥 같은 거 있죠. 쑥 금방 뜯은 쑥 마른 쑥이 아니라 이렇게 물기가 있는 쑥 이거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아주 자욱하게 모기불 같이 이렇게 피죠. 이거는 모기 불이 정화라고 하면 저 물에 젖은 쑥은 잘 타지 않죠. 그래서 연기만 자욱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쓴목이 많게 되면 불이 활활 타야 되는데 오히려 불은 나지 않고 연기만 자욱하게 나니 정화 입장에서는 좋을 일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이 쓴목은 제거를 시켜주고 별달리 간목을 또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지에서 축토를 얻었습니다. 정축 일주가 되는 것이고 연지에도 축토를 얻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신이 되는 것인데 축토는 일단 습토이기 때문에 묘월에 축 중에 개수 2개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춘한은 면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수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월간에 이렇게 기토 투출되어 있죠.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토는 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니까 좋지 못하다. 쓴목의 생을 받아서 불이 잘 타지 않는 상황에서 토가 많으면 거기에 재가 이렇게 쌓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3주의 구조는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자축합토가 됩니다. 자축합토, 식상토가 더 많아지는 단점이 있겠고요. 경금이 있어서 이렇게 쓴목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은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역시나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투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해주고 정화의 뿌리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 역시나 정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또는 정화를 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자시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신해시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일단 정화 입장에서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간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은 쓴목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 마찬가지로 역시나 토가 많아지게 되죠. 약한 정화를 갖다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 기운을 갖다 발산이 아니라 설기시켜서 일간 정화를 더욱 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인목을 얻어서 정화가 요거는 묘목과는 달리 정화가 인의 뿌리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중 간목을 통해서 정화를 생해 줄 수 있다. 이거를 갖다 정편인 혼잡이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경금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경금이 없는 것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임수가 이렇게 일간 정화하고 붙어 있으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 이거를 정임 합해서 목이 되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정임 합목이 아니라 정화하고 임수하고 서로 탐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요. 계묘지는 천간에 계수 투출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간목은 이제 정화를 생할 수 있고요. 간목은 많은 토를 갖다가 이렇게 제거시켜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거는 이제 벽가빈정 이런 것보다는 많은 토를 갖다가 이렇게 제거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을사시 특히나 이제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쓴목은 쓴목이라 하더라도 일단 정화가 을사시는 4의 뿌리를 둘 수 있고요. 병오시는 5의 뿌리를 둘 수 있죠. 정화가 병화를 보면 또 탈광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좋지 않다라고 보지만 일간 정화가 약한 경우에는 병화를 얻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병오시가 되는 경우에는
여명으로 태어나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다른 생시들보다는 여기 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미시는 충미축이 되는 것 좋아 보이지 않고요. 무신, 기우시, 경술시 모두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글자가 아닌 식상 또는 재성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괜찮은 생시 병오시가 남녀 불문하고 괜찮고요. 일사갑진 정도 이민시도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이거는 탐합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사주가 좀 혼탁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병오시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가도 크게 문제될 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